혼자 남겨진 넓은 펜트하우스. 은정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거실 한편 벽면에 걸린 아름다운 바이올린으로 향했어요. 주인이 없는 지금 왜인지 그 바이올린이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펼쳐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달랐죠. 30년 만에 손에 쥔 활에서 흘러나온 차르다시의 열정적인 선율이 한 남자의 얼어붙은 심장을 깨우고 있었으니까요. 그 전에 잠깐 영상 제작에 힘을 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은정은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죠. 48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는 은정은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올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은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지만 아직도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그 시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군. 은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변에 자리한 이 고급 펜트하우스는 은정이 지난 12년간 몸담고 있던 직장이자 집이었어요. 글로벌 IT 기업 테크노바 강태연 대표의 집이었죠. 펜트하우스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은정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신경 쓰는 곳은 바로 거실 벽면에 우아하게 걸려있는 바이올린이었어요. 진한 갈색 목재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빛나는 이탈리아제 바이올린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품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매일 아침 그 바이올린을 정성껏 관리했죠. 현 하나하나 페그와 테일피스까지 세심하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바이올린을 연주해 본 적은 없었어요. 강 대표의 엄격한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먼지만 털어내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12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강 대표가 차갑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은정은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묘한 감정이 생겨났어요. 바이올린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동경, 어린 시절 기억이 아스라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울 변두리 음악학원에서 보낸 유년 시절 그곳에 있던 낡은 바이올린에서 처음 들었던 선율, 그리고 몰래 독학으로 익혔던 몬티의 차르다시, 그 모든 것이 이 바이올린 앞에 서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은정은 걸레질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온통 그 바이올린에 머물러 있었어요. 햇살에 비친 바이올린의 몸체가 마치 그녀를 향해 속삭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게 우아한 곡선, 현들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간격, 그리고
활대가 놓인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은정의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마치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바이올린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바이올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뇌리에는 30년 전 음악학원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작은 음악학원의 연습실, 여름, 오후의 고요함, 아무도 없는 연습실에서 혼자 연주하던 그 시간들, 손가락 끝에서 바이올린 현을 통해 전해지던 진동과 가슴을 울리던 깊은 울림,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은정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어요. 잃어버린 꿈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들려왔어요. 은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현 대표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급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찍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은 미팅이 일찍 끝났어요. 강태현은 40대 중반의 수려한 외모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늘 어딘가 공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쓴웃음이 맴돌고 있었어요. 은정 씨, 바이올린 관리 잘 해주시고 계시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대표님, 강태현의 시선이 잠시 바이올린에 머물렀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은정은 강 대표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포착했어요.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그 바이올린이 단순한 악기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팍을 누르는 모습을 보며 은정은 그 바이올린에 얽힌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태현은 서재로 들어갔고 은정은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상시와 달랐어요. 오늘따라 그 바이올린이 유독 강렬하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친구가 마침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이올린의 현들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고 폴에서 나오는 그림자가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현은 서재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고 펜트하우스는 고요했어요. 은정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바이올린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름다운 악기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설거지물에 비친 바이올린의 모습이 물결에 흔들리며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의 손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온 신경이 그 바이올린에 쏠려 있었어요. 접시를 닦다가도 컵을 말리다가도 시선은 어김없이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금지된 욕망과 이성적인 판단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목을 조이는 것 같은 답답함이었어요. 12년 동안 지켜온 약속을
어길 수는 없어 하지만 단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은정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거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철가루처럼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바이올린 앞에 선 은정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날의 감동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악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바이올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활대가 놓인 스탠드, 바이올린을 받치는 턱받침, 그리고 그 아름다운 스크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을 자극했어요. 손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마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음악에 DNA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강태연의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왔어요. 은정이 바이올린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강렬한 갈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은정 씨, 무슨 일이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마치 금지된 행동을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먼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강태연도 바이올린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태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은정 씨, 혹시 악기를 다룰 줄 아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은정은 당황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괜찮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강태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강 대표가 자신의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은정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정하려 했지만 마음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태연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고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을 보니 중요한 약속인 것 같았습니다. 은정 씨, 오늘 밤늦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먼저 퇴근하셔도 됩니다. 네, 대표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강태연이 나간 후 펜트하우스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강 대표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죠. 은정은 간단히 혼자만의 저녁을 차려 먹고는 거실로 나왔어요. 석양이 스며드는 거실. 그 벽면에 걸린 바이올린이 유독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바이올린을 감싸자 마치 그 악기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신비로워 보였어요. 은정은 발걸음도 모르게 바이올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이 바이올린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손을 뻗어 바이올린의 옆판에 살짝 닿았습니다. 나무의 따뜻한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묘한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바이올린의 표면은 부드럽고 매끄러웠고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강 대표는 이미 외출했고 다른 직원들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은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벽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무게감은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은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다림의 세월이 만들어낸 감동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의 그 순간이 되살아났어요. 활대를 집어들고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감촉, 이 떨림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요? 턱받침의 차가운 감촉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왼손으로 넥을 잡고 오른손으로 활을 든 순간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첫 번째 활이 현을 스쳤을 때 나는 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은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활이 현과 마찰하며 내는 그 특유의 소리, 바이올린 몸통에서 울려 퍼지는 진동, 모든 것이 그녀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차르다시 입 밖으로 작게 중얼거리며 은정은 몬티의 그 유명한 곡의 처음을 연주했습니다. 정열적이고 애수에 찬 그 선율이 펜트하우스를 가득 메웠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마치 30년의 공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의 움직임이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활쓰기도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은정의 마음도 함께 열렸어요. 음악학원에서의 기억, 야밤에 몰래 연습하던 시절,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꿈꾸던 바이올리니스트였으니까요. 연주에 몰입할수록 은정의 손놀림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악기와 연주자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점점 더 감동적이 되었고 펜트하우스의 모든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석양빛과 함께 어우러진 바이올린 선율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차르다시의 선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은정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현실의 모든 걱정과 제약을 잊고 오직 음악과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열정적이고 애절한 선율이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울려 퍼졌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몸 전체가 음악과 함께 움직였고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모르는 사이 아파트 입구에서는 누군가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강태연의 저녁 약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 층수에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바로 자신의 집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강태연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강태연의 손은 현관 키패드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차르다시의 선율에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이 곡을, 이 연주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의 뇌리에 아슬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찌릿하게 아파왔어요. 15년 전 대학 시절 사귀었던 여자친구 소희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녀 역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가장 좋아했던 곡이 바로 이 차르다시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유학을 떠나며 그와 헤어졌어요. 그 이후 강태연은 더 이상 바이올린 음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소희가 남기고 간 바이올린을 벽에 걸어두고 장식품처럼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이 연주는 달랐어요. 소희의 연주보다 더 깊고 더 절실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담긴 진정한 감정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강태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면서 말이에요. 가슴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안에서는 은정의 연주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몰입해 있어서 주변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오직 바이올린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바이올린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엑스터시에 가까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강태연은 마침내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 내지 않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강태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현관문 손잡이를 감쌌습니다. 펜트하우스 특유의 정적이 복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선율이 그 고요를 깨뜨리며 그의 귓속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15년 전 소희가 연주하던 그 선율과 똑같은 차르다시였습니다. 강태연의 심장이 갑작스럽게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15년 전 음대 연습실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복도의 대리석 바닥은 그의 구두 소리를 차갑게 받아냈지만 강태연은 최대한 조용히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거실에 가까워질 때마다 바이올린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15년간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웃음소리, 함께 들었던 음악회, 그리고 공항에서의 마지막 포옹까지 모든 것이 파편처럼 흩어져 나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거실 입구에 도달했을 때 강태연이 목격한 광경은 그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조용했던 은정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언제나 뒤로 깔끔하게 묶고 있던 머리카락이 연주하는 동안 살짝 흘러내려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쌌고 48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고 고귀한 자세로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에 조심스럽고 겸손한 표정 대신 음악에 완전히 빠져든 황홀하고 자유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강변 야경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와 은정을 감싸는 자연스러운 조명 역할을 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이 바이올린 선율을 아름답게 증폭시켜
공간 전체에 울려 퍼뜨렸고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대리석, 바닥이 완벽한 음향,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바이올린 현의 진동과 송진의 미묘한 향기가 섞여 있었고 전체적으로 마치 작은 콘서트홀을 연상시키는 신성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강태현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어요.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이로움과 감동,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12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 안에 이런 놀라운 재능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하고 편견에 가득 찬 고용주였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이 밀려왔어요. 은정을 단순히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겼던 자신의 좁은 시각이 부끄러웠습니다. 은정의 왼손은 바이올린 넥을 따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녀의 손가락들이 현을 누르는 모습은 마치 숙련된 피아니스트가 건반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잡은 활은 현 위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완벽한 음정과 풍부한 음색을 만들어냈어요. 그녀의 온몸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흔들렸고 마치 바이올린과 연주자가 하나의 생명체가 된 것처럼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것이 음악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강태현은 벽 뒤로 몸을 숨기고 그 신성한 연주를 지켜봤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위험 있었던 45세 기업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깊은 감동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딱딱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15년 전 순수했던 청년 시절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순수함과 감수성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은 점점 더 경건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은정의 바이올린 소리가 3미터가 넘는 높은 천장과 50평이 넘는 넓은 공간을 가득 메우면서 마치 웅장한 음악당이 된 것 같았어요. 한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밤바람이 살짝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와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며 미묘한 공명을 만들어냈고 서울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연주자를 감싸는 무대 조명처럼 작용했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물들이 이 특별한 순간의 증인이 되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정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태현의 마음속에서는 15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감정의 빙하가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아픔이 아니라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다가왔어요. 동시에 은정이라는 사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깊은 존경을 받아야 할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년 동안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강태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가에 맺혀있던 작은 물방울이었지만 곧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의 홍수가 되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는 당황해서 손등으로 급하게 눈물을 닦아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눈물이 샘물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가슴이 격하게 뛰고 있었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진정한 자아가 음악을 통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강렬한 감정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던가요? 이 뜨거운 눈물 속에는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15년 전 소희와 헤어져야 했던 그 절망적인 아픔. 그 이후 음악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살아왔던 공허하고 메마른 세월들. 그리고 은정이라는 소중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순간의 순수한 감동과 경이로움, 그리고 다시 찾은 음악에 대한 사랑도 함께 올라왔어요. 차르다시의 마지막 부분을 연주하는 은정의 모습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전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자세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깊은 황홀감과 만족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에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진정한 음악가의 모습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30년간 잠들어 있던 나비가 마침내 고치를 벗고 날개를 펼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거실의 넓은 공간을 가득 메우며 서서히 사라져 갔을 때 펜트하우스는 깊고 성스러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강의 반짝이는 야경이 창문 너머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평소라면 들리던 도시의 소음조차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공기 중에는 여전히 바이올린의 깊은 여운이 떠돌고 있었고 방금 전 일어난 기적 같은 순간의 감동이 공간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시간마저 멈춰서서 이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것 같았어요. 은정은 연주를 마친 후 깊은 만족감과 해방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깊숙이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바이올린을 통해 완전히 해방된 것 같았어요. 동시에 금지된 것을 어겼다는 죄책감도 밀려왔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벅찬 기쁨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내리며 깊고 긴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은 30년 만에 느끼는 순수한 성취감으로 가득했고 눈가에는 행복과 감동의 눈물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강태연이 벽 뒤에서 조용히 나와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열정적이고 감동에 찬 박수로 발전해 갔어요. 그 박수 소리가 고요했던 거실에 울려 퍼지자 은정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이올린을 든 채로 완전히 얼어붙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정지된 조각상 같았어요. 은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평소의 건강한 붉은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바이올린을 든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12년간 신뢰받는 모범적인 가정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 순간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공포였어요. 온몸에 차가운 긴장이 흘렀고 숨이 가빠져서 제대로 호흡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신성하고 아름다운 콘서트홀 같았던 공간이 이제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가득한 심판의 장소 같은 느낌이 되었어요.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은 여전히 창문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어요.
하지만 강태연의 마음속에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나 실망 대신 깊고 순수한 감동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방금 전 들었던 그 아름다운 연주의 여운이 아직도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뜨겁게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15년 만에 진정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해준 그녀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강태연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이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며 맺혀 있었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이 순수하고 강렬한 음악적 감동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정은 강태연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에 더욱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그의 얼굴에서 화나 실망 대신 따뜻하고 진심 어린 감동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서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은정이 황급히 일어나며 넌달아 사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바이올린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 없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휩싸였어요. 강태연은 은정의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차가운 고용주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방적이고 경직된 관계를 만들어 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은정이 이렇게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자신이 만든 높고 두꺼운 벽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손짓으로 은정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사과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깊이 감사해야겠네요. 강태연의 말에 은정은 더욱 큰 당황과 혼란에 빠졌어요.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엄한 꾸중이나 해고, 통보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감사하다니요?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고 현실 감각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또 다시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긴장감과 불안감이 조금씩 걷히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한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밤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며 속삭임 같은 부드러운 소리를 만들어냈고 도시의 불빛들도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12년 동안 당신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 놀라운 재능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강태연이 소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고용주였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반성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태연의 부드러운 제안에 은정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바이올린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강태연의 표정과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과 따뜻함이 느껴졌지만 12년간의 습관으로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그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15년간 단절되었던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연결해주는 신비로운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의 은은한 조명이 바이올린의 갈색 나무결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네 개의 현들이 미세하게 반짝이며 아직도 방금 전 연주의 여운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흐른 조용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태현은 어떻게 하면 은정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고, 은정은 이 전례 없는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안해하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긴장감 대신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셨나요? 강태현이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고 자정하게 만들어 물었습니다. 은정의 얼굴에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아픈 과거를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건 아니고, 은정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평생 누구에게도 자신의 꿈이나 상처에 대해 털어놓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정의 마음속에서는 30년 전의 소중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났어요. 동네 작은 음악학원의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 자상하고 따뜻했던 선생님의 격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그 절망적이고 쓰라린 순간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지나갔습니다. 18살까지 동네 음악학원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은정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18살의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참혹하고 아픈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거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정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30년 전에 그 절망적인 순간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18세의 어린 자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고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셨군요. 강태현이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은정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경이 섞여서 올라왔어요. 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들을 위해 당장 일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은정의 대답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낸 성숙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깊고 의연한 태도에 강태현은 더욱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30년이나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훌륭하게 연주할 수 있으셨나요? 강태현의 질문에 은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가장 깊고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사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바이올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밤마다 꿈속에서 연주하곤 했습니다. 은정의 진솔한 고백에 강태현은 깊은 공감의 물결을 느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소희의 바이올린을 보며 느꼈던 그 복잡하고 아린 감정들을 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강태현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은정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 떠오른 깊고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바이올린에 얽힌 아픈 사연이 있어요. 거실에 또 다른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하고 치유적인 침묵이었어요. 한강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며 낯이 위로의 속삭임 같은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강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15년 동안 혼자만 간직해온 가장 아픈 상처를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소파의 팔걸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머릿속 깊숙이 묻어둔 기억을 조심스럽게 되짚어갔습니다. 15년 전 대학교 때 깊이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소희라는 이름의 바이올린과 학생이었죠. 은정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강태현의 얼굴에는 1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생생한 그리움과 사랑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현재에서 과거로 천천히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더욱 깊고 진중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아픈 기억들이 공간을 채우면서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치유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이 창문 너머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정말 뛰어나고 재능 넘치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연주한 바로 그 차르다시를 가장 사랑했죠. 강태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소희에 대한 기억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고 생생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깊이 사랑했어요.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함께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갈 계획까지 세웠었죠. 하지만 강태현은 말을 멈추고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여전히 조여들었고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은정은 강태현의 깊은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와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15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상실감과 그리움을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소희에게 오스트리아 빈 음악대학에서 전액 장학금 유학 기회가 왔어요. 전 세계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꿈꾸는 최고의 기회였죠. 그런 기회를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은정은 강태현의 아픈 기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의 꿈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잔혹한 상황.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희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유학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강태현의 목소리에는 15년이 지나도 여전한 깊은 상실감과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며 작은 소리를 냈고 서울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이 강물 위에서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네, 소희가 떠나면서 남기고 간 바이올린이에요. 처음에는 버리려고 했어요. 볼 때마다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결국 버리지 못하고 저렇게 벽에 걸어만 두었습니다. 강태현은 창가로 걸어가서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15년 전 그 아픈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후로 15년 동안 그 바이올린에서 나는 어떤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거실에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아픔이 만나는 깊고 의미 있는 침묵이 흘렸습니다. 은정과 강태현 모두 각자의 상처받은 기억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강태현이 창가에서 다시 은정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깨달음과 확신이 가득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음악은 아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도 슬픔 속에 묻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강태현의 진심 어린 깨달음에 은정은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30년 동안 음악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살아왔으니까요. 거실의 분위기가 희망적이고 따뜻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강태현이 다시 은정 앞으로 돌아와 진지하고 확고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나 낭설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바이올린을 자유롭게 연주하세요. 아니, 부탁입니다. 연주해 주세요. 강태현의 진심 어린 제안에 은정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만약 괜찮으시다면 다시 제대로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선생님을 모셔와서 전문적인 레슨을 받으시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비용은 제가 기꺼이 부담하겠습니다. 은정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고 감동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표님, 저는 이미 48살이에요. 이런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은정의 걱정과 두려움에 강태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음악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죠. 그리고 당신에게는 분명히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강태현의 확신에 찬 격려에 은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 같아요. 이 집에 다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넘치게 되면 저 역시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강태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깊은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찾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강태현의 놀라운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48살의 나이에 새로운 꿈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다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수많은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은정은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바이올린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바이올린은 더 이상 금지되고 널리해야 할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인생과 꿈을 함께 이루어갈 소중한 동반자가 된 것이었어요. 강태현도 서재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느낀 이 따뜻하고 순수한 감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소희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아픔이 아니라 소중하고 따뜻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
음악의 진정한 힘과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밤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바이올린도 마치 내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15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다시 세상에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정의 일상은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처럼 변해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은 예전과 같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녀의 표정과 몸짓에서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은정의 눈빛에는 예전의 체념과 그리움이 아닌 희망과 설렘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수를 하면서도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맴돌았고 머리를 빗는 손길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4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5년간 벽에만 걸려있던 바이올린은 이제 강태연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고급 원목 스탠드 위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독일산 최고급 악보 스탠드와 정밀한 메트로놈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 앞에 마련된 이 연습 공간은 은정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콘서트홀보다도 소중하고 성스러운 무대였어요. 오후의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바이올린의 갈색 나무결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4개의 현들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연주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 시간은 은정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고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30년간의 공백이 만든 어색함과 서투름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점차 손가락들이 예전의 기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낯이 잃어버린 시간을 모두 되찾으려는 듯 간절하게 연습했어요. 손가락 끝이 아프도록 목과 어깨가 결릴 정도로 연습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조차 달콤했어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는 그 순간의 감촉은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턱받침의 매끄럽고 따뜻한 나무 질감이 피부에 닿는 느낌. 현에서 전해지는 미세하지만 생생한 진동. 그리고 화리현을 스치며 만들어내는 그 특별하고 신비로운 소리까지. 모든 감각이 30년간 잠들어 있던 은정의 음악적 DNA를 깨웠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누를 때마다, 활이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일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갈증에 시달리던 사막 여행자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해방감이었습니다. 강태연은 약속을 지켜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이올린 교사 중 한 분인 박소연 교수님을 모셔왔습니다. 박 교수님은 7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4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을 길러낸 전설적인 교육자였어요. 그녀의 제자들 중에는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와 그라미상 수상자도 있었습니다. 첫 만남을 앞둔 은정은 며칠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바닥에는 계속 땀이 났고 심장은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분 앞에서 48세의 늦깎이 학생이 어떻게 보일지, 혹시 우스꽝스럽게 여겨지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박 교수님은 은정의 첫 연주를 들은 후 완전히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은정이 떨리는 손으로 차르다시의 첫 부분을 연주하자 교수님의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45년간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온 그녀의 경험으로도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분명 부족함이 있었지만 음악에 대한 이해와 감정 표현력은 웬만한 전문 연주자들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전문적인 수준이에요. 박 교수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45년 교육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기초적인 테크닉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음악성은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간절함과 진정성이 남달라요. 이런 학생은 정말 드물어요. 박 교수님이 은정의 독학 배경을 듣고 나서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음악성을 혼자서 길러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타고난 재능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30년 동안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온 그 의지가 대단해요. 박 교수님의 진심 어린 격려는 은정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감을 잃고 움츠러들어 있던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정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고 마치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안도감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본격적인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은정의 자세부터 차근차근 교정해 나갔어요. 바이올린을 잡는 왼손의 정확한 위치, 활을 쥐는 오른손의 각도, 어깨와 턱이 만나는 부분의 밸런스까지 30년 동안 혼자 익혔던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섬세하고 인내심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같은 동작을 수십 번 반복해야 했고, 때로는 답답함과 좌절감에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지만, 은정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48세에 다시 찾은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손목의 힘을 완전히 빼세요. 바이올린은 근력이 아니라 감정과 섬세함으로 연주하는 악기예요. 박 교수님의 세심하고 정확한 지도 아래 은정의 연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했던 음정이 점차 정확해졌고 어색했던 활 사용법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감정 표현 부분에서는 타고난 재능이 빛을 발했습니다. 48년의 인생 경험과 3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바이올린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기쁨, 슬픔, 그리움, 희망, 사랑까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현 위에서 춤을 추며 아름다운 선율로 승화되었습니다. 강태현은 매일 은정의 연습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어요. 서재에서 복잡한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다가도 은정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면 모든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고 공허했던 이 펜트하우스가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완전히 변모했어요. 아침에는 은정의 연습 소리가 집 전체를 깨우는 자연스러운 알람 역할을 했고,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치유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항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렀고, 집 전체의 분위기가 밝고 따뜻해졌어요. 강태연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바이올린 소리가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소희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찢는 날카로운 아픔이 아니라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연주를 들으며 강태연은
음악의 진정한 힘과 의미를 다시 깨달았어요. 음악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었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은정의 실력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경직되어 있던 손가락의 움직임이 점차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졌고, 활을 다루는 솜씨도 날마다 안정감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연주할 때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있을 때마다 얼굴에 떠오르는 그 순수하고 행복한 미소, 음악에 완전히 빠져드는 그 황홀한 표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48세의 나이가 전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젊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마치 30년간 잠들어 있던 진정한 자아가 음악을 통해 다시 깨어난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각 교수님은 은정에게 예상치 못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은정 씨, 다음 달에 저희 음악원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어요. 참여해 보시겠어요? 박 교수님의 제안에 은정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고, 순간 숨이 막혀 제대로 호흡하기도 어려웠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입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초보가요? 초보라뇨. 이제 당신은 어엿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리고 당신의 연주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니까요. 박 교수님의 진심 어린 권유와 격려에 은정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무대에 서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간절한 꿈이었지만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와 동시에 설렘과 기대감도 함께 올라왔어요. 해보세요. 강태현이 따뜻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은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지지가 가득했어요. 당신의 음악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강태현의 진심 어린 격려에 은정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발표의 준비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은정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집중적으로 연습했어요. 하루에 6시간 이상 바이올린을 잡고 있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연주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프도록, 어깨와 목이 결릴 정도로 연습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연주할 곡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몬티의 차르다시였습니다. 이 곡은 강태현과 소희를 연결해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기도 했고, 은정 자신에게도 30년간의 그리움이 담긴 소중한 곡이었어요. 강태현도 은정을 위해 펜트하우스 거실 한편의 작은 무대를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구들을 정리하고 전문적인 무대 조명까지 설치해서 실제 공연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었어요. 은정은 그런 강태현의 세심한 배려와 지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2년 동안 단순한 고용 관계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꿈과 상처를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완벽한 연주보다는 당신만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박 교수님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조언이 은정의 떨리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발표의 전날 밤, 은정은 강태현과 함께 마지막 연습을 했어요. 한강의 야경이 펼쳐지는 거대한 창문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울 도심의 수많은 불빛들이 그녀를 감싸며 마치 천상의 무대 조명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은정의 연주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감동적이었고 30년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모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무대에 서는 거네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네,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소중한 꿈이에요. 저도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치유받았거든요. 강태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정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은정에게는 평생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강태현에게는 15년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발표의 당일이 밝았습니다. 은정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은 30년 만에 무대에 서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고 손이 계속 떨렸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거울 앞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48세의 연주자로 무대에 선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강태현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정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가 딸의 졸업식을 보러 가는 것 같은 자부심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오늘은 당신만의 특별한 날이에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연주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님.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대표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당신의 재능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꿈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담하고 고풍스러운 콘서트홀에 도착했습니다. 200석 규모의 작은 홀이었지만 은정에게는 뉴욕의 카네기홀이나 빈의 무지크페라인 만큼이나 위대하고 신성한 무대였어요. 건물 입구에서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박 교수님의 음악원에서 주최하는 발표회였고 7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였어요. 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직 관객들이 들어오기 전에 빈 객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현실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무대 위에 정갈하게 놓인 의자와 악보 스탠드, 그리고 따뜻한 조명을 보니 드디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은정 씨, 많이 긴장되시죠? 박 교수님이 자상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까와 물었어요. 네, 정말 많이 떨려요. 은정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대답에 박 교수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요. 긴장하는 것도 무대의 소중한 일부예요.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욱 진정성 있고 감동적인 연주를 만들어낼 거예요. 리허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라가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조명이 온몸을 감싸는 따뜻함이 생각보다 포근하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빈 객석을 향해 잠시 연주해 보니 홀의 음향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홀 전체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며 낯이 살아있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해요. 오늘 저녁에도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박 교수님의 확신에 찬 격려의 은정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오후 6시 드디어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에는 연주자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따뜻하고 기대에 찬 분위기가 홀 전체를 감쌌습니다. 강태연도 맨 앞줄 정중앙에 앉아서 은정을 응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같은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발표회는 7세 어린이의 앙증맞은 연주로 시작되어 점차 나이가 많은 학생들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각의 연주마다 연주자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감동이 있었어요. 은정은 그 모든 연주를 들으며 자신도 어린 시절 이런 무대를 간절히 꿈꿨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다음은 저희 음악원의 매우 특별한 학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8세의 30년간의 꿈을 다시 시작한 정은정 씨입니다. 박 교수님의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소개에 객석에서 깊은 감동이 담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은정은 무대 뒤에서 깊고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드디어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그 순간 신기하게도 은정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30년 동안 간절히 꿈꿔온 이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객석의 20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 시선들이 따뜻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명이 자신을 감싸는 느낌이 마치 천국의 품 같았어요.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현에댔을 때 모든 긴장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음악만이 존재하는 순수하고 성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홀의 완벽한 정적이 그녀를 감쌌고 200명의 관객이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르다시의 첫 음이 홀 전체를 가득 메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의 연주는 정말 특별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기교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와 진정성은 그 어떤 세계적인 연주자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48년의 인생 여정, 30년간의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까지 모든 것이 바이올린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로 승화되어 흘러나왔어요.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은정의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숨을 죽이고 경건하게 들었어요. 강태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전 소유의 연주를 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감동이었어요. 차르다시의 절정 부분에서 은정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48년의 모든 경험과 30년의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기쁨이 하나로 합쳐져서 음악으로 표현되었어요. 그 순간 은정은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폭풍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브라보, 브라보. 곳곳에서 감탄과 환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정은 깊이 인사하며 눈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30년 만에 이룬 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발표회를 본 한 음악 평론가가 은정에 대한 감동적인 기사를 신문에 실었고 그 후로 전국 각지에서 연주 요청이 쇄도했어요.
노인복지관, 병원, 학교, 작은 콘서트홀까지 은정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곳들이 말마다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은정에게 꿈만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제2의 인생, 늦깎이 예술가들 콘서트에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하게 되는 건가요? 은정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강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콘서트 당일, 은정은 우아한 검은색 콘서트 드레스를 입고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의 거대한 무대에 섰습니다. 1,500명의 관객이 가득 찬 홀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 최고의 무대에서 연주한다니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브루 바이올린 섭주곡의 웅장한 첫 음이 울려 퍼졌을 때 홀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은정의 연주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지막 3악장에서는 기교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관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1,500명 전체가 일어서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은정은 무대 위에서 깊이 인사하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은정은 한국의 대표적인 늦깎이 음악가로 불리게 되었어요. 정기 연주회도 열고 음반도 발매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늦깎이 음악 교실도 열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꿈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죠. 은정의 말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오늘도 은정의 바이올린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어디선가 많은 사람들이 은정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포기했던 꿈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진심으로 원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